오늘은 마일스템 보안 5장 MSF 보조 기능을 이용한 정보 수집을 해보도록 하죠. 이전까지 이제 뭐 기본적인 뭐 MSF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MSF를 이용해 가지고 침투 테스트를 해보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정보 수집을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보 수집이라고 하는 게 모든 침투 테스트 또는 해커들이 해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하게 되는 이제 필수 단계인 거죠. 얼마만큼 퀄리티가 높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침투 테스트나 뭐 침투를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결코 정보 수집 자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물론 정보 수집을 한다는 게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실제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사회공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뭐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부터 해서 뭐 가족들 주변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추출해내면 그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무언가의 약점들을 이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추출해낼 수 있죠. 책에서 이제 우리가 5장에서 다룰 것들은 MSF가 이제 지원하고 있는 보조 기능, 뭐 수동적 적극적 이제 정보 수집 방법들을 지원하는 그런 모듈들이 있어서 그것들 몇 가지를 실습해 보는 게 5장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보 수집 방법 중 하나는 뭐 구글링 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방법이죠. 구글링 자체만 가지고 정보 수집하는 침투 테스트에 유용한 정보들을 추출해내는 그런 책도 있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을 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게 엠맵 있죠. 포토 스캐닝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MSF에서도 이제 물론 그것만큼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자체적으로 모델들을 탑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엠맵 포토 스캐닝하는 그 엠맵 툴은 MSF와 연동해서 이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실습 환경은 이제 우리 칼디를 가지고 공격을 하겠지만 공격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윈도우 2000 서버를 이제 타겟으로 할 겁니다. IP 주소는 192.168.10.201을 사용할 거고, 이게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그 MSF를 만들게 된 계기가 윈도우 2000에 있는 다양한 버프 오버플로우랄지 이런 취약점들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이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건데, 특히나 윈도우 2000 서버에는 저번에 버프 오버플로우를 방지하는 기술인 DF랄지 ASLR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기술이 적용되고 있지 않아서 이런 취약점들이 많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가상환경을 조성해 놓고 그 다음 실습을 이어나가도록 하죠. 제가 이제 윈도우 2000을 우리가 버추얼 박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 VDI 파일을 저번에 말씀드렸던 210.93.80.214번인가 거기에 모바일이라고 하는 아이디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가져다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뭐 이거 저는 현재 여기에 이제 있거든요.
VDI 파일이. 그래서 요것을 가져다가 하면 됩니다. 요즘 뭐 윈도우 2000을 구하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 하고 아까 저번에 했던 것 때문에 잠깐만요. 예. 예전에 있던 폴더가 있어가지고 그걸 제거하면 됩니다. 해당 폴더에 혹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한번 해본 적이 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그러는데 작년에도 수업을 하고 그래서 뭐 해당하는 폴더를 제거해 보는 것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존 가상 하드디스크를 활용할 거니까 요거를 하고 찾으면 되죠. 추가해서 아까 D 드라이브에 저 같은 경우 박스 윈도우 2000에 VDI가 있죠. 선택하고 이렇게 합니다. 만들기 하게 되면 금방 만들어지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윈도우 2000 서버가 실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윈도우 2000을 다뤄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 좀 오래된 거라 좀 보죠.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사이에 칼리도 실행시켜 들어갑시다. 그러면 윈도우 2000의 경우는 초기에 로그인 하기 전에 반드시 Ctrl Alt Delete를 눌러야 돼요. Ctrl Alt Delete. 그래서 뭐 근데 여기서 Ctrl Alt Delete를 누르면 요게 뜨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버추얼박스 게스트 OS로 되어 있는 윈도우 2000에 Ctrl Alt Delete가 눌러지는 게 아니라 요 호스트에 지금 현재 사용자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2000 그게 이제 거기에 있는 키가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 위에 있습니다. 입력에 키보드에 보면 Ctrl Alt Delete 입력 있죠. 요것을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됐죠. 다시 한번 입력의 키보드에 이게 입력이 돼버려서 이제 안 보이네. 하고 여기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고 비밀번호는 1234예요. 1234. 여기가 1234 패스워드가 오케이 누르면 이제 시작됐죠. 이제 옛날에 MS SQL을 설치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MS SQL이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그게 MS SQL이 정식 버전이 아니고 설치할 때 이제 그 정식 버전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평가판을 구했더니 아마도 그렇게 시간 기일 제한이 있어가지고 1년이 지나니까 아마 이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해결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고 일단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현재 우리가 지금 이걸 실행을 이제 설치를 하고 로그인을 해봤지만 지금 네트워크가 잡혀 있진 않아요. 우리가 나트로 설정해놨던 192.168.10 때의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에 이제 거기에 이제
참가를 시켜야 되니까 일단 이것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끄도 되고 그냥 버추얼박 자체에서 그냥 종료를 해도 됩니다. 어쨌든 윈도우 2000을 끄고 그 사이에 칼리에다가 로그인을 일단 해놓죠. 좀 작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2000을 클릭해서 네트워크 있어요. 네트워크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트워크에 보면 나트만 돼 있는데 여기를 나트 네트워크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로컬 네트워크 나트 네트워크 하나만 설정해 놨기 때문에 요것을 해야 이제 같은 우리 초기에 192.168.10대로 로컬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해야 이제 윈도우 2000도 그 네트워크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좀 상상을 해보면 같은 로컬 네트워크 범위 내에다가 새로운 윈도우 2000 서버를 이제 설치한 거죠. 설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만 같은 로컬 네트워크 그 주소 대역이 있기 때문에 얘하고 이제 통신이 이제 현재 같은 범위 내에 되는 거죠. 사설 IP 어차피 사용하는 거니까 뭐 어댑터 종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뭐 손댈 건 없고 나트 네트워크만 통해서 그 범위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2000을 다시 실행시켜 보도록 하죠. 아마 여러분들은 윈도우 2000 이런 걸 별로 접해본 바가 없어서 또 오래된 거라 인터페이스도 좀 그렇고 사용하는 방법도 약간 좀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학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취약점이 있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해봐야 이제 느낌이 오죠. 최신 버전의 것을 가지고 한다 하면 그런 것들 거의 패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하진 않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공격 방법은 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뭐 좀 힘드니까 좀 취약점이 있는 애들을 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아까 좀 이야기했듯이 컨트롤 alt 딜리트 하고 1, 2, 3, 4 하면 네트워크가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면 그 전에 한번 요 IP가 요렇게 192.168.10.201번이죠. 요걸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죠. 컴퓨터에 이게 제어판이고 네트워크인데 다이얼업 핸드 커넥션 이렇게 이때는 전화선을 이용해가지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로컬 커넥션 한번 보죠. 그리고 파라파티를 보면 쭉 끝에 보면 TCP/IP 인터넷 프로토콜 있죠. 여기 보면 use the following IP address 그래가지고 static address를 이렇게 추가하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다 돼 있어요. 여기 제가 윈도우 2000에다가 이렇게 설정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손댈 일은 없고, 물론 여러분이 혹시 주소대를 이 주소대를 사용한 게 아니고 다른 주소대를 사용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세팅을 해야 되죠. 그리고 DNS 서버도 220으로 칼리닉스에 DNS로 하라. 나중에 아마 이게 사용 방법이 있어요. 8888은 이건 이제 구글의 DNS 서버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손댈 것은 없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되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좀 복잡해요, 과정이. 여러분 영어로 읽고 해석하면 되는데 그냥 일단 그건 냅두고 이걸로 핑으로 칼리닉스에
통신이 되는지 보면 220이 지금 칼리눅스의 IP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이더넷 0이 192.168.10.220으로 되어 있죠. 여기 그래서 이제 칼리한테 핑 ICMP 패킷을 이제 보내본 겁니다. 그랬더니 센트 4개 보내줬는데 그 응답이 4개가 다 돌아온 거죠. 로스가 0%야. 100% 이제 성공했다. 이런 것은 즉 둘 사이의 네트워크에 지금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윈도우 2000이 네트워크에 요 칼리눅스가 있는 로컬 에어리어의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부터 실습을 이어가 나가 보도록 하죠. 일단 이건 끄면 안 돼. 왜냐면 컴퓨터 켜져 있어야 뭐 정보 수집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일단 켜놓되 내려놔도 상관없습니다. 내려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하죠. 일단 뭐 적극적 정보 수집은 저 뒷부분에 나오는 거라 당장에 쓸 일은 없는데 칼리눅스만 있으면 되긴 한데 양식 보도록 하죠. 일단 수동적 정보 수집법부터 봅시다.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의미는 공격 대상자인 지금 윈도우 2000을 직접 대상으로 뭔가를 툴을 이용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다양한 그 주변에 예를 들면 그게 사용자랄지 등등 또 그 회사의 그 서버가 있는 회사랄지 이런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뭐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부가적인 여러 정보들을 얻는 걸 이제 수동적 정보 수집이라고 합니다. 그걸 지원하는 MSF의 모듈들이 있죠. 보면 이제 보조 기능에 겟더라고 하는 겟더라고 하는 폴더 밑에 보면은 지금 앞에 한 10개만 지금 출력을 하는데 쭉 이제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사실은 저도 지금 새로운 칼리 버전에 설치되어 있는 MSF를 사용해 보진 않아서 과거 해놓은 게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죠. 저 폴더를 다 외우고 있진 않아서 보고 오려고 그랬더니 불편하네. 유저 쉐어 밑에 뭐였죠? 모듈스 밑에 옥실러리 게다죠.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상당히 많죠. 모듈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익혀가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건데 우리는 수업 교재가 나와 있는 것은 요렇게 두 가지를 쓸 겁니다. 코프워치라고 하는 코프워치 루크업이라고 하는 요 루비 파일이 되어 있는 요 두 가지 모듈을 사용해 가지고 간접 정보를 한번 얻어보는 거를 할 텐데 보죠. 능동적 자꾸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동적하고는 좀 다르게 능동적 정보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격 대상자에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가장 이제 극명한 예가 포토 스캐닝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타겟인 시스템에 접근해서 취약점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운영체제의 종류가 뭔지 거기에 사용하는 SQL 서버 버전은 뭔지 등등 이제 여러 이제 그런 버전 정보들을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거나 뭐 이런 것들 부가적인 정보들을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취약점에 관한 우리들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겠잖아요. 어떤 운영체제의
패치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버전이고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거기에 고유 알려진 취약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제 하면 되니까 사실상 능동적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일단 그 로컬 에어리 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고, 그러려면은 이제 방화벽이나 침입탐지 시스템 등에 의해서 이제 발각될 우려도 있는 거죠. 뭐 이런 것을 무작위로 아무데나 하면 안 돼. 왜냐면 그건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허용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의처럼 가상화된 공간 내에서만 일단 실습을 해야 됩니다. 예, 일단 그것을 지원하는 MSF가 여러 가지 이제 모듈들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죠. 일단 디렉토리만 봐도 이렇게 많으니까 그 디렉토리 내부에 있는 적극적 정보 수집을 지원하는 여러 모듈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옥실러리 밑에 스캐너라고 하는 이 폴더 밑에가 각각의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할지 뭐 여러 가지 서버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스캔이랄지 등등 여러 가지 능동적 정보 수집을 지원하는 그런 모듈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은 해보죠. 것처럼 LS하고 유저 밑에 쉐어 밑에 메타스플로이 밑에 뭐였지, 모듈이었나? 모듈 밑에 옥실러리 밑에 여기는 스캐너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VMware 같은 경우도 이제 스캐닝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즘은 가상화 서버를 많이 이제 쓰는 추세잖아요. 뭐 저희 학교도 이제 그러긴 한데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정보이긴 한데 대부분의 이제 시스템들이 메인 프레임 큰 서버 하나에다가 버추얼 머신을 설치해서 우리 과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운영체제들을 그 서버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상화 서버 형태로 이제 지원해서 하나의 실질적 물리적인 하나의 서버로부터 다수의 운영체제를 돌리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하는 이제 가상화 서버를 많이 이제 도입해서 쓰는 상황이어서 그 자체도 이제 스캐닝하고 그게 버추얼 머신이구나 라고 하는데 이런 걸 알아야 실질적으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라 뭐 그런 것도 이제 제공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수정적인 이제 정보 수집을 실제로 한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콥워치라고 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드디어 저희가 이거 아니지. 여기에서 보죠. 일단 책에 있는 대로 하고 루트 권한으로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 서비스 포스트그레스QL이라고 하는 DB가 실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해보는 거죠. MSF에서 포스트그레스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해서 MSF가 구동되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그레스QL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실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자는 거예요. 저번에 여러분들이 제 실습 시간에 시스템 컨트롤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시작 프로그램처럼 등록을 이네이블 상태로 해놨다 그러면 칼리눅스를 시작하면 저절로 자동으로 이제 포스트그레스QL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보면 이렇게 액티브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된 거고
이제 실행을 해보죠. MSF 콘솔 이렇게 하면 됩니다. MSF 콘솔 이게 이제 MS 콘솔 모드로 MSF 베놈과 콘솔이 있다 그랬잖아요. 콘솔 모드로 이제 해보는 거죠. 저번 시간에 뭐 해봤으니까 알 것이라고 생각되고 드디어 MSF를 이제 구동시킨 겁니다. 이제 그런 모듈들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한데 이 상태가 이제 MSF 가 이제 구동된 상태고 클리어 하게 되면 쓸데없는 것도 지워버리고 이렇게 되죠. 첫 번째 커프워치라고 하는 이 수동적 정보 수집 모듈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기업의 정보를 한번 넣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MSF 콘솔에서 MSF를 다루는 이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참 유즈라고 하는 걸 써서 어떤 걸 사용할 건지 그 모듈을 지칭해 주는 겁니다. 아까 옥실러리 게더의 커프워치 룩업 네임을 일단 해보죠. 네임이 보면은 아까 우리가 그 LS를 이용해 가지고 폴더 밑에를 한번 리스트를 썼는데 그 폴더하고 비슷하죠. 옥실러리의 게더 모듈 밑에 있잖아요. 모듈 밑에 옥실러리 밑에 게더 밑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구조하고 비슷하게 쓸 때 이 부분만 이렇게 써주면 되는 모듈 밑에 패스 구조만 쭉 써주고 게더 밑에 요게 이제 .rb로 되어 있었는데 rb는 생략하고 모듈 이름 그 확정명이 없는 그 모듈 이름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세신이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 모듈에서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 값들을 아규멘트들을 세팅해 주면 됩니다. 첫 번째 볼까요? 여기 여러 가지 세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디폴트 값으로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대로 두면 되고 책에서 있는 것처럼 필요한 것만 해주면 돼요. 여기서 set하고 company name 어떤 회사를 커프워치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기업 정보를 제공해 주는 회사인데 그걸 이용해 거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컴퍼니 네임하고 책에서처럼 구글 해봅시다. 구글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밋이라고 하는 것도 세팅하는데 이제 몇 개까지 정보 정도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거고 연도가 있죠. 우리는 2019년도를 해볼까요? 2020년도가 있을지 몰라서 이렇게 한 다음에 run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를 이제 얻어오죠.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리미트를 이제 좀 더 늘리면 좀 더 가져올 수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유즈는 사라져 버렸는데 클리어를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유즈 옥실러리 해당하는 모듈 이름을 얻어오는 거죠. 패스명처럼 해서 근데 그때 rb는 빼고 확정명은 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모듈을 사용할 건지를 지정해 준 다음에 그 지정된 모듈에 필요로 하는 아규멘트들이 있다고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그럼들을 세팅을 하고 마지막에 run 하면 된단 말이야. run 했더니 뭐 이제 구글에 관한 커프워치 아이디도 있죠. 자기들은 구글을 이 번호로 이제 관리하나 보네. 그리고 뭐 주소가 어떻게 돼 있고 근데 사실 그렇게 정보가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있어서 몇 가지 구글에 관한 몇 가지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모듈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아까 그 LS 유저 쉐어 밑에 메타스플로이드 프레임워크 밑에 뭐 모듈 밑에 뭐 있죠?
옥실러리 밑에 게더 밑에 이제 방금 했던 커프워치 점 네임이었나 언더바 네임이었나 점 RB를 뒤져보면은 거기 보면 이렇게 URL 레퍼런스로 URL이 있어요. 거기 API 커프워치라고 하는 ORD라고 하는 요 아마도 코퍼레이션 워치라고 하겠죠. 그래서 기업을 기업 정보들을 감찰이라고 하면 말은 좀 이상한데 아무튼 기업에 관한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기구인가 보죠. 그때 ORD로 끝난 거 보면 일반 컴퍼니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공하는 API들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들의 루비 언어에 친숙해지면 스스로 이렇게 모듈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동일한 건데 이번에는 코프워치로 그 아이디를 아까 전에 코프워치에서 제공하는 기업의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구글 대신에 그 아이디를 쓰면 되는 거니까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퀴즈를 쳐버렸네. 다음은 말 그대로 이걸 실행해 보도록 하죠. 똑같아서 사실상 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익숙해지기 위해서 929 115 이렇게 하고 여기 리밋을 안 했네. 그러면 그렇게 하죠. 2019로 이렇게 하면 리밋을 안 하니까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얻어볼 수 있죠. 정보를 이 상태로 넘어가려면 백을 치면 됩니다. 백 키워드가 백 하게 되면 아까 퀴드로 하면 빠져나와 버리고 엑시트나 퀴트로 하면 MSF 콘솔 자체를 빠져나와 버리고 방금 사용했던 이 모듈의 로부터 MSF 콘솔 원래의 프롬프트로 돌아오려고 그러면 이렇게 백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컬렉터가 있죠. 그래서 이메일 주소도 상당히 중요한 정보이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이메일 주소의 아이디가 어떤 시스템에 로그인할 때의 아이디하고 거의 비슷해요. 유사.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한 곳의 아이디는 대개 보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다른 서비스들의 로그인할 때 쓰는 아이디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이메일 아이디도 상당히 중요한 정보인 거죠. 그래서 되게 보면 아이디는 이메일 주소의 첫 번째 아이디 부분만 알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패스워드만 추정해내면 공격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네이버로부터 한번 이런 네이버 이메일 도메인이 네이버.com으로 되어 있는 그 네이버 주소들을 한번 수집해 보죠. 마찬가지로 유주 옥실러리에 게더에 서치 이메일 콜렉터하고 셋 도메인 하고 네이버.com 이렇게 하고 런 구글을 이용해서 지금 서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얻을 수 있고 구글로부터 한번 도메인을 구글 한번 해볼까요? 학교 도메인으로
우리 학교 이메일로 되어 있는 게 엄청나게 지금 구글이나 또는 막 구글 서치 또 빙 서치 야후로부터도 검색 엔진으로부터 ds.h.kr 우리 학교 지금 도메인으로 되어 있는 걸 이제 찾아본 겁니다. 되게 이제 좀 학교 교수님들이거나 아니면 고 직원 선생님들죠. 보면 DH 클럽 누구 어느 분 이메일 주소죠? 예, 이동희 교수님 이메일 주소죠. 예? 이동희 교수님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외부에 이런 이메일 주소가 노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다행히 제 건 없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능동적인 정보 수집을 한번 해보죠. 기본적으로 능동적인 정보 수집은 이야기했듯이 실제 그 시스템을 타겟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거라, 가장 유명한 게 이제 nmap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트 스캐닝을 하는 이 툴을 사용하는 게 보면 훨씬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nmap이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nmap으로 아까 우리가 지금 실행시켜 놨던 윈도우 2000 서버 한번 포트 스캐닝 해보도록 하죠.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의미를 좀 보면 nmap 포트 스캐닝 할 때 이제 S 옵션을 주고서 이게 TCP 커넥션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V자가 대문자이면 이제 자세히 써라 버블스 모드라 그래가지고 디테일하게 정보를 써달라고 하는 거고, 마이너스 옵션은 이제 운영체제 오퍼레이션 시스템 운영체제에 관한 정보도 추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죠. 근데 이게 MSF는 그 쉘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따로 빠져나가지 않고 바로 여기서 해도 됩니다. nmap하고 오의 0이 아니고 19.168.10. 아까 우리가 윈도우 2000이 201이었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nmap에 관해서는 이렇게 옵션들에 사용할 때 요런 옵션들이 요 의미를 기본적인 것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보안기사 시험에 그런 것들을 자주 물어보지 않습니까? nmap 포트 스캐닝 하는 것은 워낙 기본적인 정보 수집을 위한 툴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물어보죠.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 어쨌든 그 설명을 좀 하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결과는 TCP 커넥션을 이용하는 거니까 현재 해당하는 이제 그 윈도우 2000에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테이트가 오픈 상태로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25번 포트에서는 SMTP 이제 메일 서비스 하는 거죠. 80 포트는 뭐 알겠지만 IIS 웹 서버, 기타 뭐 RPC, 윈도우 RPC에서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랄지 139, 443 이런 것들은 넷바이오스에서 폴더를 공유하거나 프린트 공유할 때 쓰는 뭐 그런 것들이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리모트 프로시저 콜을 허용하는 외부에서 특정한 프로시저를 이제 호출할 수 있는 뭐 그런 포트들이 많이 열려져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기타 맥 어드레스는 이게 아까 우리가 이제
OS에 관해서도 있어. 요 보면 맥 어드레스를 보면은 이게 오라클이 이제 IBM이죠. 버추얼 박스 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자체 맥 어드레스는 우리가 앞 48비트이지만 앞에 24비트는 특정 업체를 이야기하고 뒷부분은 이제 고유 번호인데 그 업체에서 지정하는 앞부분을 보면 이게 버추얼 박스에서의 가상 NI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 마이너스 5 옵션을 줬기 때문에 운영 체제를 윈도우 2000 아니면 XP다 이렇게. 근데 윈도우 2000일 가능성이 높은 걸로 좀 되어 있죠. OS 디테일 일단 2000이고 서비스 팩은 요즘 마이크로소프트 2000 서비스 팩 0부터 서비스 4까지 혹은 윈도우 XP의 서비스 팩 0부터 1, 요것이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 거죠. 기타 등등이 이제 나왔네요. 뭐 대동소이합니다. 좀 더 뭐 에코 이런 것까지 좀 더 좀 최근 이것보다는 더 많은 포트들을 스캐닝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 기본적인 건 같고 운영 체제도 같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2000이면서 서비스 팩은 뭐 0부터 4까지 거나 윈도우즈 XP의 서비스 팩 01까지 이런 식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포트 스캐닝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일단 운영체제가 윈도우 2000이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어도 엄청나게 이제 많은 그 취약점들을 알 수 있고 특히 이제 그 취약점 관련해 가지고 포트가 열어져 있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어떤 포트가 열어져 있냐를 보면 바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느냐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른 봤더니 SMB 관련해 가지고 그 파일 공유나 프린터 공유하는 그런 443이나 135, 139, 443 이런 포트들이 사용됐다는 걸 알면은 여기에 이제 뭔가 취약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거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사용하면 된다, 활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니 앞에 것은 이제 엠맵을 그대로 사용한 거야. 우리가 이제 MSF 콘솔에서 사용은 했지만 원래는 이제 패시 쉘에서 사용하는 엠맵을 그대로 사용. 이것은 엠맵2로 그대로 사용한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DB 엠맵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MSF에서 이렇게 엠맵을 사용하는데 위에다 랩핑을 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엠맵을 사용하는데 MSF용으로 이제 약간 이제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요 차이인 거예요. 이걸 하고 나면 이렇게 포스트그레스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서비스 내용이 이렇게 저장된다는 거예요. 엠맵은 아까 이제 사용해서 그걸 별도 파일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DB 엠맵이라고 하는 것을 MSF에 이제 고유한 모듈이어서 그놈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좀 내용은 똑같죠. 내용은 똑같은데 걔가 이렇게 포스트그레스QL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저장이 돼서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해당하는 201번 얘에 어떤 포트들이 열어져 있고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가를 이제 저장해 놓음으로써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된 거죠. 뭐 이것도 이제 별건 아니고 또 한번 해보죠. 똑같은데 여기가 db만 붙이면 된다. 이렇게 db 엠맵 요건 이제 원래 엠맵이 아니에요. 앞에 것은 엠맵이었는데 원 db 엠맵은 MSF에서 실제로는 그걸 사용하지만
그 포스트그레스QL에다가 그 내용을 저장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DB 앱맵을 사용하면 되지 않냐 그러지만 실제로는 이제 DB 앱맵이 모든 앱맵을 커버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앱맵 자체의 모든 기능들을 커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앱맵을 공부를 해야 된다. 결론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놔두고 기타 이제 UDP를 사용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TCP 포트가 아니고 UDP 포트 UDP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포트 스캐닝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UDP가 있긴 한데 되게 이제 닫혀져 있네요. 뭐 똑같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옵션을 U자로만 주면 되는 거고 이게 또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그게 아니고 여기 이제 포트도 이제 지정해줬죠. 포트를 마이너스 P 옵션을 주고 53번과 161번 포트를 한번 스캐닝 해봐라 라고 포트까지 지정해 준 거죠. 일단 이제 그것들을 UDP 포트를 뒤지긴 했지만 현재는 닫혀져 있는 건지 알 수 있죠. 이 부분도 이제 이렇게 서비스에 추가돼 가지고 201번에 담아져 있다는 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포트 앱맵을 이용해서 DB 앱맵이든 앱맵이든 이용해서 이제 서버를 윈도우 2000 서버로부터 능동적으로 정보 수집을 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야 돼요. 어떤 취약점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제 봤더니 아까 135, 139, 445번이 넷바이오스의 거나 넷바이오스를 사용하더라. 이게 다 SMB 통해 가지고 폴더와 프린터 공유를 위한 프로토콜이 구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윈도우 2000에 이런 넷바이오스를 사용하는 얘는 MS0806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 중에 2008년에 67번째로 발견된 취약점이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윈도우 2000이라고 하는 운영체제의 버전과 그 다음에 포트에 열려져 있는 포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 이런 취약점들을 뒤져서 알고 있으면 좋고 없다 하더라도 인터넷에 뒤지면 저번에 아니면 그 사이트들 있잖아요. 라피드 7이랄지 그 다음에 CV 디테일스 뭐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취약점이 윈도우 2000 서버에 넷바이오스의 포트들과 연계되어 있는 취약점이 어떤 건지 또 그 익스플로잇이라고 하는 게 MSF에 지금 모듈로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MS SQL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 이런 MS02, 056 이라고 하는 취약점이 현재 이제 우리는 그 MS SQL 2000 서버가 좀 설치는 되어 있는데 돌아가고 있지 않아서 아마 그 평가판이라 기간이 지나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다음에 이제 그걸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알아봐서 그때 가서 이제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선 이제 포트가 발견되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기타 이제 앱맵 위에 MS 자체에서 이제 억실러리 보조 기능으로 이용하는 포트 스캐닝들이 있어요. 특히 SMB 관련해 가지고 방금 SMB 공유 폴더나 프린터 공유를 위해서 이제 프로토콜 구현된 SMB가 있죠. 그곳의 버전을 확인하면 또 의미가 있죠. 버전에 따라서 최신 버전이면 아무래도 취약점이 알려진 게 없을 수 있는데 그렇죠. 구형인 경우에는 이제 잘 알려진 그 취약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버전을 이제 확인해보는 지원해주는 그런 모듈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됐네요. 이렇게 하면 201에 관련돼서 포토 스캐닝 된 결과들이 딱 저장되어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서비스 사용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요것을
보도록 합시다. 유즈하고 유즈 옥실러리하고 스캐너에 능동적인 건 스캐너라 했잖아요. SMB 밑에 아까 스캐너 밑에 여러 가지 폴더가 있었는데 SMB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적극적으로 정보 수집할 수 있는 모듈들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SMB 버전 확인하는 모듈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하고 호스트를 지정해 줘야 돼요. 192.168.10.201이었죠. 여기서 R 호스트는 리모트 호스트예요. 리모트 호스트. 상대편 원격에 우리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호스트의 IP를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떤 것은 여기 S자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S자가 없는 경우가 단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복수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이게 복수로 되어 있으면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스레드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공격을 할 때 스캐닝을 할 때 패킷을 보내야 되잖아요. 정보 수집을 위해서 그 포트에다가 그럴 때 그 속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라고. 저기는 다 이제 EO랩으로 되어 있죠.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지나치게 숫자를 높이면 빨리 스캐닝이 되긴 하지만 상대편 방어 시스템에서 이제 그것들 이상 징후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숫자 높이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에요. 감지가 안 돼야 되는 거니까 공격은 하되 감지가 안 되는. 어쨌든 그랬더니 이제 윈도우 2000이 실행되고 있고 445번 포트가 열려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SMB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윈도우 2000용 SMB가 실행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스트 이름이 스쿨 뭐 이렇게 써져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SMB 인함 유저스에서 그 사용자들을 이제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 특히 이건 이제 중요한 정보들도 주게 되는데 한번 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SMB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Rhost 19.168.10.201 해서 하게 되면 뭐 일단 사용자들을 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 lockout trace라고 하는 거고 패스워드 min이라고 써진 거예요. 여기 두 개 다 지금 0으로 값이 되어 있죠. 0으로. 요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lockout trace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인을 실패하게 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웹사이트, 특히 뭐 은행권에 있는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몇 번 이상 틀리면이 일단 원고 접속을 몇 분간 차단해 버리는 이제 그런 게 있죠. 이제 그걸 적어 놓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락아웃 하기 전까지 몇 번이냐, 몇 번까지 허용할 거냐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3이라 써놓으면 3번의 로그인이 실패하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 이제 차단해 버리는 그건데, 현재 0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로그인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무차별 대입 공격을 해볼 수 있죠. 차라리 넣어보는 거야. 로그인을 아이디
대해서 패스워드를 계속 조금씩 바꿔가면서 주로 딕셔너리 어택 방법을 하죠. 사전에 이제 있을 법한 패스워드를 사전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있는 거 하나씩 대입해 보면서 맞는 걸 찾을 때까지 그런 공격을 허용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는 거죠. 패스워드 민도 마찬가지. 이것은 이제 비밀번호가 최소 자릿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한 자리 숫자도 되고 두 자리 숫자도 되고 세 자리 숫자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되게 이제 좀 짧게 쓰려고 하잖아요. 뭐 12자 막 이렇게 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어가지고 짧은 패스워드가 가능하다는 걸 이 시스템 내에서 서버 내에서 이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무차별 대입 공격할 때 짧은 문자에 짧은 스트링에 암호를 대입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모든 무차별 대입 공격을 방어하는 첫 번째 원칙은 길게 쓰고 많은 다양한 캐릭터들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소문자에 숫자에 뭐 특수비호를 쓰라는 그게 이제 무차별 대입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패스워드의 가능한 범위를 엄청나게 이제 늘려줌으로써 무차별 대입 공격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이제 들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뭐 이렇고 마지막으로 이제 책에 별도 이건 MSF하고는 상관없이 와프프라고 하니 웹 방화벽이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학교를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해본 거였는데 한번 해보죠. 칼리에 디폴트로 설치되어 있는데 새로운 버전의 칼리는 설치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끝났으니까 퀴트 하면 됩니다. 와프 있네요. 우리 학교 해봤더니 이런 사이트가 잘못 쳤네. 도메인 주소를 kr인데 rk라고 써서 에러가 났다고, 커넥션에 에러가 났다. 이게 연결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해봤더니 일단 일반적인 디텍션을 와프가 디텍션 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렇지만 와프가 없을 리가 없는데 예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와프가 있다고 되어 있죠. 와프가 있거나 보안 솔루션이 놓여져 있다 이거죠. 그런데 현재는 안 돼 있다고 나오는 건데 이건 이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물론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와플을 이제 다 설치해 놓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툴이 그걸 이제 찾아내지 못하고 있거나 일반적인 이제 제네릭한 디텍션 리절트로는 좀 파악되지 않는데 좀 더 이제 고도로 숨겨놓고 와플을 해놓으면 이렇게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의 핵심은 MSF 콘솔을 이용해 가지고 특히 또 엠맵이랄지 등을 이용해서 정보 수집을 하는 거였습니다. 보조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수동적인 거하고 능동적인 거 두 가지를 통해서 좀 더 뭐 구글링이나 또 물론 MSF에서도 게더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듈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특히 이메일 주소 같은 걸 얻으면 상당히 유용하다. 또 사용자의 아이디를 얻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능동적인 것들은 이제 실제로 해당하는 타겟 시스템에다가 이제 엠맵 포트 스캐닝을 이용하는 방법을 썼었잖아요. 뭐 와프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방화벽이 와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정보 수집 방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정보 수집 방법은 뭐 엄청나게 이제 다양하죠. 여러분들 각각의 이제 고급 테스터일수록, 침 테스터일수록 이런 자기만의 이제 노하우를 갖고 남들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테크닉들, 스킬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은 이제 5장 MSF 보조 기능을 이용한 정보 수집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윈도우 2000 서버를 설치하는 걸 같이 했는데, 이건 제가 이야기했듯이 학교 저희 과 서버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설치해서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